4장 이어서 보도록 하면 내장 민문이근의 설명을 보면 이제 막전이가 불안정해서 신경 지배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불규칙적인 수축을 한다. 그래서 근소포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수축을 유발하는 세포 내 칼슘은 세포 외액으로부터 유입되어 증가한다. 수축과 이완은 다음과 같은 기전으로 일어난다 해서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 이제 결합을 하는데 세포 안으로의 이제 칼슘의 유입 증가, 미오신의 활성화, 미오신 AT파제 활성의 증가, 미오신과 액틴의 결합, 수축, 미오신의 탈인산화, 이완 또는 지속적인 수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축과 이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근육의 부속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건 넘어가고 이제 인체 근육에 대해서 볼 거야. 그래서 머리 부위의 근육을 먼저 보면 이제 눈에 외래 근육이 있는데 눈알을 움직이는 6개의 근육과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근육이 이제 눈돌림 신경이 이제 지배를 하는데 예외적인 게 이제 2가지가 있어. 가쪽 고등근은 이제 갓돌림 신경이 지배해서 눈알을 가쪽으로 돌리는 거고, 미비근은 이제 도르래 신경이 지배하고 눈알을 밑으로 당기거나 안쪽 및 가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입 부위의 근육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입을 여는데 관여하는 근육과 입을 다무는데 관여하는 근육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무는데 관여하는 근육이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입을 여는데 관여하는 근육도 이제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입둘레근이 이제 입술을 오므릴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고, 우리 볼근은 이제 뺨을 축소시켜서 이제 입술 사이로 공기를 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이제 입을 여는데 관여하는 근을 보면 이제 큰 광대근, 입꼬리 내림근, 작은 광대근, 위입술 올림근, 입꼬리 당긴근, 위입술 콧방울 올림근이 있어.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가슴 부위의 근육을 한번 볼 건데, 가슴 부위의 근육이 이제 가슴우리에 붙어 있는 근으로서 가슴 안의 용적을 증감시켜 이제 호흡에 관여하는 구실을 한다. 그래서 얕은 층 가슴근은 이제 호흡곤란이나 인공호흡 때는 이 근육들이 호흡근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가슴근을 보면 이제 큰 가슴근 아래층에 있고 어깨뼈를 앞방향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얕은 층 가슴근에 대해서 했다면 깊은 층 가슴근도 있어. 그래서 깊은 층 가슴근은 직접 호흡 운동에 관여를 하고 가슴우리에 붙어서 가슴우리를 수직적으로 확장 및 수축을 한다. 그리고 허파로 공기의 출입 상태를 조절을 한다. 그래서 가로막을 같이 보면 이제 가슴 안과 배 안 사이에 있는 호흡근으로 총 3개의 구멍이 있어. 그래서 대동맥 구멍, 대정맥 구멍, 식도 구멍이 있는데 대동맥 구멍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통과하는 거고 식도 구멍은 이제 식도의 왼쪽과 오른쪽 이제 미주신경이 지나가며 가로막 탈장이 잘 일어나는 부위이다. 그리고 이제 박갈비 사이근은 이제 들숨 운동에 작용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슴을 했고, 그 다음 보면 등 부위의 근육을 보면 목비근이 있어. 흉쇄 유돌근이라고도 하며 머리를 옆으로 돌리는데 관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팔의 근육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어깨 부위의 근육, 또 우리 그 쪽지 시험에 나왔지만 어깨 세모근이 우리가 주사 부위로 적합한 부위이고, 또 보아야 할 것은 그 위팔 근육 중에 위팔 2갈래의 근이라고 있어. 상완 이두근이라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인데 팔을 굽혀 알통을 이루는 근육으로 주 자격은 아래팔의 굽힘이며 위팔의 모음과 이제 벌림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다리 근육 쪽을 볼 건데 엉덩이 근육이 먼저 나와 있는데 근육 주사는 위 가쪽 4분의 1 부위가 적합하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또 아랫다리 뒤부위 근육을 또 볼 건데 얕은 층근과 깊은 층근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얕은 층근이 이제 아킬레스건과 연결되는 근육이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장단지근, 가자미근, 장단지 빗근이 있는데 이 장단지근이 장단지를 이루는 근육이지.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봐야 하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 우리가 이제 근육계통의 기능이야. 그래서 근육계통의 기능의 설명을 보면 근섬유는 자극을 받게 되면 근원섬유의 길이가 수축이 된다. 근섬유는 잡아당기면 길어지고 방치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 자극을 받게 되면 흥분하여 여러 가지의 변화를 일으킨다. 근섬유의 한 끝을 자극하여도 이 흥분은 근섬유 전체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근수축 기전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 근수축 시에는 가느다란 액틴 필라멘트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인접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단축이 되어서 중복이 된다. 따라서 근육이 이완될 때는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나오고 수축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미끄러져 들어간 다음 서로 떨어지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이 ATP이다. 그래서 이제 그 뼈대근의 수축과 이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수축 기전을 보면 운동뉴런의 신경 흥분이 신경 근접합부에 도달되면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유리가 되어 근섬유 세포막에 있는 감수체와 결합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근수축 에너지원에 보면 근수축에 이용되는 직접적인 에너지는 ATP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밑을 보면 이제 근수축에 이용되는 에너지 생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합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크레아틴 인산과 ADP로부터 합성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좀 전에도 말했듯이 근수축의 에너지원은 ATP인데 이 ATP 공급해서 ATP 이제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이제 크레아틴 인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레아틴 인산과 ADP로부터 합성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글리코겐이 포도당에서 피부르산을 거쳐 젖산으로 되는 해당 과정에서 생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면 근육 운동 시에는 ATP가 소모가 되고 젖산, 이산화탄소, 무기인산염 등이 축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수축 종류도 이제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제 연축, 강축, 긴장, 구축, 경직이 있어.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정의가 있잖아. 정의들을 헷갈리지 않고 잘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넘어가고 이제 신경근 사이의 흥분 전달을 보게 되면 전달 물질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책을 같이 보게 되면 운동신경의 섬유가 근섬유에 가까워지면 마이엘린 껍질이 없어지고 근섬유의 표면에 임접하게 되면 신경섬유의 끝이 약간 부풀어 올라 커진다. 이것을 신경종말이라고 하며 신경종말이 접촉하는 근섬유의 근막은 약간 함몰되어 종판을 이룬다. 신경종말과 종판의 연결을 신경근연접이라 하고 이 부위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자극을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게 신경근의 신경종말에서 분비되는 전달체는 아세틸콜린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면
근육의 활동 전압과 수축이 있는데 세포막의 탈분극이 수축을 일으키는 데는 세포질 그물과 칼슘이 주된 역할을 한다. 뼈대근 수축 시 직접적인 에너지원은 ATP이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와 산소 부채 부분을 보면 근수축에 쓰이는 에너지는 ATP, 글리코겐, 산소, 고에너지 인산염 등이고 근수축 결과 생성되는 물질은 젖산, 이산화탄소, 무기인산염이다. 근수축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주로 고에너지 인산염이고 그러므로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근육을 자극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 근육에 대해서도 했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골격계통의 구조를 볼 거야. 그래서 미세 구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배엽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는 쭉 넘어가고 우리 뼈의 세포에 이제 뭐 뼈모세포, 뼈세포, 뼈 파괴세포, 뼈 바탕질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씩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이제 그 뼈모세포는 물질을 분비해서 뼈의 형성에 관여를 하는 거고 뼈세포는 이제 성숙된 뼈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뼈 파괴세포는 뼈의 흡수에 관여를 하고 뼈 바탕질은 악효섬유와 무기질이 침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치밀뼈에서 이제 하버스관을 보면 이제 혈관, 림프관, 신경들이 통과를 하는 거고 하버스계는 하버스관 주위에 10에서 15겹으로 된 하버스 층판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폴크만 관이라는 것은 이제 하버스관 속에 혈관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된다. 이제 뼈 형성과 성장에 이제 조절에 있어서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랑 비타민이 나와 있는데 비타민 A, B, C, D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 발정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이제 뼈의 형성 및 성장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연골도 우리 앞쪽에서 했었지. 그리고 이제 보아야 할 것이 이제 부위와 형태에서 형태인데 이제 긴 뼈 그리고 짧은 뼈, 납작뼈, 불규칙뼈, 이제 함기골에 해당되는 그 뼈들이 나와 있었어.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뼈의 구조가 나오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인체 뼈대에서 머리뼈 부분이야. 거기서 이제 뇌머리뼈를 보게 되면 우리가 뇌머리뼈는 6종 8개, 그치? 얼굴뼈는 9종 15개, 귓속뼈는 3종 6개였어. 그래서 뇌머리뼈를 먼저 보게 되면은 뒤통수뼈를 보게 되면 이제 큰 구멍이라는 큰 구멍이 있는데 이것으로 척수가 지나간다. 그리고 이제 나비뼈는 이제 터키안이라는 우리가 함몰 부위가 있었지. 함몰 부가 있었는데 이곳에 뇌하수체가 수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얼굴뼈에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외부랑 내부 얼굴뼈로 나뉠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 우리가 목불뼈를 보면 이제 U자 모양으로 목 부위의 앞부분에 있는 후두와 아래 턱각 사이에 한계가 있으며 두 개의 뼈들과 간절하지 않고 관자뼈의 붓돌기와 이어진 붓돌 목불뼈 인대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목불뼈는 신체 세로선 중에서 제3목뼈 높이에 있으며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상킴작용을 할 때 필요한 근육들의 부착 부위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귓속뼈는 우리가 3종 6개였고 이제 속구멍을 보게 되면 이제 출생 시에는 아직 뼈화가 되지 않아 뼈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속구멍이라 한다. 그래서 유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데 이용을 하고 이제 심한 설사 등으로 탈수가 되었을 때는 속구멍이 내려앉게 된다. 그리고 이제 수분이 체내에 많거나 머리뼈 안에 병변으로 머리뼈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 속구멍이 부풀게 된다. 그리고 생후 2년이 되면 완전히 뼈로 덮이게 된다. 그래서 이 속구멍에도 이제 4가지의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안쪽 면, 9번 안쪽 면에서 중간 머리뼈 오목이 있어. 이 부위는 나비 모양의 오목한 중간 부위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타원 구멍에는 이제 아래턱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고, 뇌하수체 오목은 뇌하수체를 수용하고 있고, 그리고 위눈악 틈새는 눈돌림 신경, 도르래 신경, 갓돌림 신경, 얼굴 신경 및 위팔 정맥이 지나가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보아야 할 곳은 척추를 보게 되면 이제 구비가 있었어. 그래서 1차 구비, 2차 구비가 있는데 1차 구비는 이제 태아에 있어서 등, 엉치 구비를 말하고 2차 구비는 이제 체중을 지탱하면서부터 즉 이제 생후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목 구비가 일어나고 생후 18개월 이후에는 허리 구비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목 구비, 허리 구비, 등 구비, 엉덩 구비 이렇게 있었는데 목 구비가 이제 성장하면서 머리를 세울 때 앞쪽으로 구부러지는 거고 허리 구비는 이제 그 어린이가 걷기 시작할 때 나타나고 이제 앞쪽으로 심하게 나타나면 이제 척추 부분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등구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곱사등이라든지 그리고 척추역 구분증 즉 측만증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척추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척추는 32개에서 35개의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원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척추 사이의 구멍은 척수와 혈관이 통과를 한다. 그래서 제7목뼈를 이제 융추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목뼈가 7개, 등뼈 12개, 허리 5개, 엉치 5개, 꼬리뼈가 4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목뼈를 보면 이제 그 제1목뼈를 이제 고리뼈, 제2목뼈를 중세뼈, 제7목뼈를 융뼈라고도 하는데 제1목뼈가 우리가 그 얼굴을 아래 위로 이렇게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이목뼈가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등뼈를 보면 이제 제8 등뼈가 가장 발달이 되어 있다. 그리고 허리뼈는 다른 척추뼈에 비해 크고 무겁고 엉치뼈는 이제 5개의 엉치뼈가 청년기까지 연골 결합을 하고 있으나 성인이 되어 이제 하나로 융합이 된다. 꼬리뼈도 이제 4개의 꼬리뼈가 융합을 해서 성인에게서는 1개의 꼬리뼈가 된다. 그리고 이제 가슴우리에서 이제 가슴 갈비뼈를 볼 텐데 우리가 창갈비뼈, 거짓갈비뼈, 이렇게 뜬 갈비뼈가 있었어. 그래서 창갈비뼈는 1번에서 7번까지 7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비 연골이 직접 복장뼈와 관절하는데 거짓갈비뼈인 8번에서 10번은 이제 갈비 연골이 직접 복장뼈와 관절하지 않고 제7갈비 연골에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갈비뼈 중 가장 긴 것이 8번이고 뜬 갈비뼈는 이제 갈비뼈 앞쪽 끝이 관절하지 않고 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팔뼈 부분인데 빗장뼈를 보게 되면 이제 복장뼈와 어깨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고 인체에서 가장 먼저 고라가 되는데 고라의 완성 시기는 20살에서 26살이다. 그리고 이제 어깨뼈는 역삼각형의 납작뼈로 등의 위 가쪽에 있는 거고 위팔은 위팔뼈를 보게 되면 이제 위팔을 이루고 있는 뼈로 팔에서 가장 길고 큰 뼈이다. 그리고 이제 또 보아야 할 것이 그 손허리뼈를 보면 이제 손바닥을 이루는 5개의 뼈로 제1 손허리뼈가 가장 굵고 제2 손허리뼈가 가장 길다. 그리고 바로 이제 손가락뼈를 보면
이제 28개로서 엄지손가락은 2개, 나머지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마디뼈, 중간 마디뼈, 끝 마디뼈가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에는 중간 마디뼈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개로 되어 있는 거고, 운동 경기 중에 이제 삨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절이다. 그리고 그 다음 보아야 할 것은 다리뼈에서 우리가 이제 볼기뼈를 보면 이것 또한 태생 시에는 3개의 뼈지만 성인에게서는 하나로 통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엉덩뼈는 이제 부채 모양으로 이제 그 우리 아랫배의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그 궁둥뼈에서 궁둥뼈 결자를 보면 이제 크고 거칠은 돌기로 앉았을 때 몸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골반뼈를 볼 건데 그 골반에도 거짓 골반과 참 골반이 있어. 그리고 이제 방광, 일부 생식기 및 큰 창자의 아래 부위를 보호한다. 그리고 이제 넙다리뼈를 보면 이제 대퇴골이라고도 하고 인체에서 가장 길고 강한 뼈이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릎뼈를 보게 되면 이제 큰 종잡뼈로 넙다리 3갈래 근의 힘줄 안에서 발달하여 무릎 관절 교차를 하는 곳에 있다. 그래서 역삼각형 모양이므로 이제 그 표재성이라서 골절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아리뼈를 보게 되면 이제 매우 가느다라고 아래 다리 부위 가쪽에 위치하는데 팔로 따지면 이제 좌뼈에 해당하며 넙다리뼈는 관절하지 않고 이제 체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보아야 할 것이 관절. 관절 부분도 그래도 한 번씩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많아서 그치? 팔관절에도 이제 어깨 관절 있고 팔꿈치 관절이 있는데 이제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관절 중 가장 범위가 넓어. 운동 범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절구 관절로 올림, 내림, 모음, 벌림, 안간쪽 돌림, 휘돌림 등을 할 수 있고 팔꿈치 관절은 우리가 경척 관절로 굽힘이랑 펴 운동을 하고 또 보게 되면 이제 다리 관절로 가서 엉덩 관절은 견고하고 운동 범위가 넓다. 그래서 이제 굽힘, 펴, 안쪽 벌림, 안간쪽 돌림, 순환 등의 운동성이 있고 이 무릎 관절은 이제 체중 지탱에 지렛대 역할을 하며 경척 관절이다. 그리고 발목 관절은 우리가 이제 접번 관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절이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골격계통의 기능이야.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뼈랑 관절의 기능이 각각 나와 있어. 그래서 뼈의 기능에는 지주 기능, 보호 기능, 운동, 조혈, 무기질 저장 기능이 있고 관절의 기능을 보면 이제 관절은 뼈대 계통을 이어주고 뼈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뼈대 근육의 수축에 의한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섬유관절은 수많은 악교섬유 다발로 이루어진 친밀결합 조직에 의해 뼈들이 단단히 결합한다. 그리고 뼈의 기능에는 아까 좀 전에 5가지를 말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기질 저장 기능을 보면 이제 무기질 중 특히 몸에 필요한 칼슘과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탄산이온 등을 저장했다가 생리작용을 위해 적절히 공급해준다. 조혈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골수에서 혈고세포를 생성해서 조혈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적색 골수랑 우리가 황색 골수랑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뼈의 기능까지 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오장 순환계통에 이어서 이제
그 6장, 7장도 쭉쭉 이어서 하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5장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